2005년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를 보면 이완 맥그리거와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바깥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던 이들은 어느 날 자신이 원래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는 이처럼 장기 이식을 위해 복제 인간을 양성하는 시대가 올까요? 인간 배아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국제학회에서 합성 인간 배아를 만든 연구 성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발달생물학자 막달레나 제르니카 괴치 연구팀과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분자유전학자 제이콥 한나 연구팀 외에 미국, 중국 등 여러 그룹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배아 줄기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인간 배아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 배아로 형성되고 계속 분화하며 태아로 자라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난자와 정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배아를 만들어 성장시킨 것이죠.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 배아 모델은 자연 상태에서의 14일간 발달 단계와 구조나 유전적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단일 배아 줄기세포에서 성장해 별개의 세포줄을 형성하고 신체의 기본 축을 설정해 갔습니다. 아직 심장이나 내장, 뇌 등의 기관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난자와 정자의 전구세포인 원시세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인간 배아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과학자들은 합성 배아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실험실에서 배아를 만드는 방법이 정자와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체외 인공수정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체외 인공수정이 개발된 후 과학자들은 불임 클리닉에서 기증된 배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 배아와 유사한 구조를 수정이라는 절차 없이 만들어내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줄기세포란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 유형으로 발달할 수 있는 마스터 세포를 말합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줄기세포는 본래 배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아와는 다르기 때문에 줄기세포 기반 배아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아 모델이 임상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이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은 불법이죠. 또 이러한 구조가 발달 초기 단계를 넘어 계속 성숙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데요. 지금까지 동물 연구에서 생쥐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당 개체의 배아 모델을 자궁에 이식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식 후 며칠 이상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아 모델은 실제 배아를 연구할 정도로 유사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대체할 만큼 완벽하지는 않다는 게 과학자들의 지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배아가 자궁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데요. 착상 전후 2개월 이내에 대다수의 임신이 실패한다는 점을 볼 때 이 시기는 인간 생명 초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에 인간 발달의 블랙박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 모델 연구는 이 블랙박스에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초기 인간 발달의 신비를 풀 수 있다면 유산과 난임, 유전적 장애 등 출생 전에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속에서 등장한 장기 이식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를 만들고 합성 배아를 성장시킨 다음 환자에게 다시 이식하는 것이죠. 기증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세포가 환자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식받은 장기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겠죠. 약물의 새로운 표적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나아가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배아와 유사한 배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배아도 생명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의 절충안으로 14일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를 14일 이상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14일째에는 배아가 더 이상 쌍둥이로 분열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의 영혼을 둘이 공유할 수 없으니 쌍둥이로 나뉘는 시점에서야 영혼이 배아에 들어가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었죠. 카톨릭에서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성 배아 연구를 일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경우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생명권이라는 걸 갖게 된다고 믿고 있어서 낙태에 대해 관대한 편이죠. 이처럼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인간의 삶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좀 더 과학적인 이유는 14일째 중추 신경계의 발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기술적으로 배아를 14일 이상 살리는 게 힘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배아의 발달 기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14일 이상으로 연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14일 규제는 사실상 인간 배아에서부터 인간 복제, 유전자 편집 등 민감한 과학연구 분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달레나 제르니카 괴치 교수는 CNN 등의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학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인간 생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철학과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블랙박스가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도록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사이언스였습니다.